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께서 캠트로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 굉장히 핫하게 올라섰습니다.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자, 일별 시세 보니까요. 7월 1일 이후부터 큰 변동폭을 보여주면서 쭉쭉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줬나요?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요. 캠트로스 진단 좀 해주세요. 네, 아무래도 캠트로스 같은 핫한 종목들은 시장에 이미 인기 종목으로 부상이 됐었던 종목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까지도 다시 한 번 더 기록해주는 모습들이 나와줬습니다. 최근 시장이 워낙 또 지지부진하고 현재 들어오는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일본 반도체 규제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지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나미라든지 최근에 뭐 이런 일본 규제 관련 종목으로 엮여있는 애국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엮이면서 올라갔고요. 또 쌍방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캠트로스와 마찬가지로 일본 규제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쌍방울과 캠트로스는 그 올라간 그 섹터에 또 세부 섹터가 또 나뉘어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유니클로에서 에어리즘이라고 하죠. 여름용 네이의 판매 감소로 인해서 반사익 수혜 종목으로 애국 관련 종목으로 올라갔다면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규제 관련 종목으로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캠트로스 주가 흐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캠트로스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지난 4월에 매수세가 들어온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대량 거래량이 약폭으로 이제 발생을 하면서 매수세가 나와주면서 올라가는 반등을 주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사실 이 캠트로스라는 종목은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서 더 알려진 종목이었습니다. 불화 수소를 만든다 그리고 상용화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지난 4월에 상승세가 나왔었던 종목이고요. 이번 7월부터는 일본 규제 관련 종목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일본 쪽에서 반도체 규제 3개 품목에 규제를 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캠트로스 역시도 포토 리지스터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부품들을 만든다라는 그런 이제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세가 나온 건데요. PI 필름을 이제 제조한다라는 그런 이슈를 통해서 오늘까지도 상승세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흐름들을 보면은 이러한 손바뀜, 예전에는 뭐 2차 전지 관련주로 엮였다면은 지금 일본 규제 관련주로 엮이듯이 이런 복합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이 현재 상승세가 나와준다라는 부분들 체크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수출 규제 관련된 특히 반도체 수출 관련된 종목인 캠트로스 진단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애국주라고 할 수 있는 모나미 가지고 오셨는데요. 오늘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12.86%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장중한 때는 7,460원까지 올라서면서 상한가 약간 못 미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모나미 계속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국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 모나미 가지고 오셨는데 좀 진단 좀 해주세요. 혹시 앵커님은 지금 볼펜을 어디 걸 쓰고 계신가요? 제가 이거 사실은 일본 수출 규제 이후에 산 거라서 한국 거예요. 아, 한국 거 그 쓰고 맛있는 그 풀, 이렇게 생긴 풀 거.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일부러 뭐 일본 걸 쓰시고 계셔가지고 한번 찔러보려고 하신 게 아니라 제가 이 모나미를 얘기할 때 이제 대부분 볼펜 쓰시는 분들 보시면은 한국 걸 쓰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이 모나미라는 게 좀 투박할 수 있습니다. 일단 흰색에 검은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요새는 꽃무늬로 나오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순금, 순은을 입혀서 나오기도 하는 이 한정판 볼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나미 볼펜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수집을 좀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데 그러면서 모나미가 일본의 하이테크를 쓰지 말자는 이슈로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나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아니 볼펜이 무슨 주가 급등이 이렇게 나오나 볼펜을 사봤자 얼마나 산다고 150%씩 급등이 나올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모나미가 불매운동으로 급등세가 150%가 이어졌다라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모나미뿐만이 아니라 한 번 급등했던 종목들이 눌리고 다시 한 번 더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들이 돌아가면서 한 종목 급등 나오고 눌렸으면 또 다른 종목 급등 나오고 눌렸으면은 또 다른 종목 급등 나오고 또 갈 거 없으면은 눌렸던 거 또 급등 나오고 또 급등 나오고 연속으로 이어지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랩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한 차례 급등세가 나온 이후에 눌림목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상한가를 만들고 급등세를 만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나미와 마찬가지로 한 차례 급등 이후에
또 한 차례 더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리드코프라는 종목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권에서도 일본 금융권이 아니라 국내 금융권을 쓰자라는 기대감이거든요. 그래서 주가 상승이 한 차례 나온 이후에 눌림목 나오고 또 급등세가 나와주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는 새롭게 올라가는 종목을 찍기보다는 한번 급등했던 종목들이 또 급등하는 2차 급등, 3차 급등하는 자리를 잡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수익을 내기에도 충분히 뭐 시간적으로 당장 오늘이 아니더라도 내일, 다음 날이더라도 상한가 한 번씩은 올려주는 흐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은 지금 급등하고 눌려있는 종목 중에서 아직 상한가를 가지 않은 2차 급등이 나오자는 종목이 있다 한다면은 우리가 단기간에 한 번에 큰 급등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쪽 오늘 가져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종목 알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던 그리고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도 정답이십니다. KPX 생명과학이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전략이 더욱더 중요하잖아요. 잘 좀 세워주세요. 네, 이거 문자 맞추시면은 그 체험권 간다고 하는데 제가 더 쉽게 내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KPX 생명과학 제가 가지고 왔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복합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일본 규제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가 많이 나옵니다. 이 KPX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예, 그 포토리지스트와 또 관련된 그런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가격 전략 세워드리고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바로 전저점 구간, 지지 구간이 4,000원 구간까지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목표 구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에 직전 정고점 구간인 5,000원 구간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이제 이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와 관련된 수혜주 가지고 오신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수혜주를 가지고 생각하지만 맞아요. 맞는데 이 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뭔 소리냐? 8월 2일이 되면은 끝이다. 8월 2일 되면 화이트 제재 바로 시작이다. 화이트제로 바로 대한민국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자, 분명히 얘기했지만 8월 2일 날은 각의 바로 국무회의가 들어갑니다. 바로 우리 뭐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이걸 할까 말까 이런 회의가 8월 2일 날 진행이 돼서 결론이 나는 거지 실제로 제재가 완전히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왜? 가기가 8월 2일에 진행이 되고요. 이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뺄까 말까. 그 다음에 결론이 나면은 뭐 되든 안 되든 결론이 나면은 그 다음에 아베 총리가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란께서 공포를 합니다. 공포를 하고 21일 후에 그 다음에 화이트 국가라는 게 재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8월 2일 날 딱 이 국무회의가 끝난다고 해서 완전히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8월 말까지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8월 말까지 화이트 국가가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유예 기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진짜 진행이 되는구나가 아니라 그 앞까지 왔구나. 예전에는 좀 먼 얘기였습니다. 화이트 국가 제외하네 하면은 뭐 거짓말하지 마라. 뭐 설마 제외하겠어라 생각했다면은 지금 우리한테는 뭐다? 제외 딱 직전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 앞까지 왔다. 완전히 제외는 아니지만 그 앞까지 온 상태 더 긴장을 하고 종목들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뭐다? 우리는 일부 수축이 관련 중에서도 안 간 종목들을 잡는 거는 1,100개 품목이에요. 잡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잡아요. 그 이미 한 번 급등했던 종목들 눌렸을 때 충분히 한 방에 상한가나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 구간을 다시 잡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종목들 중 급등 이후에 눌림목이 나 있는 종목들 중에 단번에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을 가지고 나왔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몰랐네요. 8월 2일에 땅땅땅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바로 오른 줄 알았더니 유예 기간이 있었군요. 역시 오늘도 똑똑한
똑똑한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는데 레이저로 이렇게 자르는 건가 봐요. 네, 이제 레이저로 이 디스플레이 커팅하는 기술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우리 일본에서 독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노광기라는 게 있어요. 노광기라는 게 일본에서 거의 100% 독점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국산화를 시키고 실제로 세계 최초로 이 OLED 디스플레이라고 하죠. 실제로 그 발광 다이오드에 관련된 디스플레이 커팅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면서 실제로 국산화를 시키고 지금 상용화를 시키고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얘기하는 게 거기에 더불어서 뭐냐 삼성 디스플레이에다가 이 OLED 커팅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랑 엮이겠습니까? 갤럭시 폴드와 엮이죠. 이번 아시겠지만 9월 달에 갤럭시 폴드가 새롭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접히면서 구겨졌던 거 그리고 뭐 구멍에 먼지가 들어가던 거 다 이게 교체가 돼서 새롭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갤럭시 폴드와 엮이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일본에서 대략 90% 거의 100% 가까이 독점하고 있을 만한 반도체의 소재가 뭐가 있냐? 섀도우 마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섀도우 마스크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디스플레이 안에 얇은 철판인데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있는 철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만드는 게 엄청난 기술력이거든요. 근데 자회사가 이 일본에 90% 독점하고 있는 제재가 들어갈 수도 있는 이 섀도우 마스크를 자회사가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갤럭시 폴드에 대한 OLED 디스플레이 커팅기와 더불어서 뭐까지 만들었어요? 섀도우 마스크, 일본의 70%, 90% 독점하고 있는 섀도우 마스크도 개발하고 있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갤럭시 폴드만 하더라도 종목들이 뭐 저점에서부터 급등 상승이 우상향이 나와주고 있고 더불어서 일본 수출 규제만 하더라도 종목이 상한가 급등 50%, 100%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나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잘 모르겠습니까? 일본 수출 규제 중에서도 그냥 불매 운동 때문에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150%가량, 200%가량 급등세가 나줬습니다. 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그냥 일본 수출 규제 이슈로 주가가 저점 대비 100%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만 하더라도 주가가 지금 100%씩 가는데 갤럭시 폴드까지 엮여서 간다 한다면은 주가 100% 갈지 상한가가 몇 번이나 나올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제일 중요한 보다 세계 최초로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다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이 제가 봤을 때 오늘의 히든 종목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왠지 우리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거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다라는 거는 좀 찾아보면 바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검색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방송 출연했을 때 다른 전문가님도 그 섀도우 마스크 네네, 말씀을 맞아요. 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기억에 나는 또 종목도 있는데 혹시라도 겹칠까 봐서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일단 제가 또 예상하는 종목 중에서 일단 디스플레이 관련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 중에서는 또 시노펙스라는 종목을 한번 꼽아보고 싶어요. 시노펙스 이제 주가 흐름 보도록 할 텐데 사실 이 종목도 복합 모멘텀이 아주 많은 이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2017년도에서 2018년도 때 이렇게 강세 흐름 나왔었는데 이때는 이제 수소차 관련 이슈로서 종목이 이제 편입이 되면서 올라갔었고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핀 관련 이슈에다가 최근에 이제 들어오고 있는 이제 시노펙스 관련된 신문 기사를 읽어보니까 불화수소 관련돼서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화수소 쪽이니까 에칭가스 관련된 이슈도 있다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대납폭 구간 이후에 4% 정도의 이제 반등세가 나왔으니까 시노펙스가 이제 또 주요 사업 부문 중에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를 또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노펙스라는 종목을 한번 꼽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사마전기 이 종목도 한번 꼽아보고 싶습니다. 사마전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본 규제 관련 이슈로 최근에 엮여있는 MLCC 관련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섀도우 마스크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사마전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마전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렇게 대량 거래량 들어와주고 눌림목 구간까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세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종목도 A 플러스 B인가요? 이 중국 진출 호재에 일본 규제 관련된 이 수혜까지. 그렇게 따지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죠. 아, 그런가요? 갤럭시 A. 폴드에 그러네. 일본 수출 규제 네. 중국까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게 뭐냐? 왜 중국 진출하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한다면은 지금 정부에서 밀고 있는 게 국산화입니다. 일본에서 우리가 수입해 오는 거 국내에서 이거 만들 수 있지 않냐? 국내에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국내 기술력이 없습니까? 기술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에칭가스라든가 레지스트라든가 다 뭐예요? 화편법에 걸려요. 이 화학에 대한 규제에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었는데 중요한 게 뭐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산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중국까지 진출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큼 기술력이라든가 실제로 지금 이 질이 어느 정도 인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충분히 갤럭시 폴드 수혜까지 엮이면서 이번에 4월달에 18등이 9월달에 다시 나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뭐라 했습니까? 일본 수출 규제 이슈까지 엮여있다 했습니다. 급등 이후에 눌림목에서 다시 한 번 더 급등이나 상한가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 중 하나다. 급등 이후에 눌림목에서 다시 급등이 출발할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드렸고요. 거기 더불어서 뭐냐? 국산화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진출까지 할 만큼이나 기술력이 높은 기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슈를 모두 가지고 있는 일본 수출 규제 후속 상한가 종목, 이 가스텔 바닥이 한 8%에서 9% 갔는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거에 한 2배, 3배 이상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좀 회심의 종목이 아닐까 말씀드리겠고요. 그 종목 오늘 어떤 종목인지 꼭 알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